뭐 그 큰 이변 없이 동결로 결정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1월 달에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골드만삭스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한 것처럼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좀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일단 1월 금통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G2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과연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이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경기 판단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을 한 배경에는 또 엔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러한 엔저 그리고 원고 문제 요즘 들어서는 뭐 다소간이지만 좀 약화가 되는 양상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마 12월 달부터 계속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통화정책의 큰 변수는 엔저가 그렇죠.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1월 달에 상황이 급변한 것들이 이제 신흥국들이 상당히 위기가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흥국 통화들이 상당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한국 원화도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터키들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여타 신흥국과는 좀 펀더멘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부분이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IMF가 권고하고 있는 적정 외환 보유고는 그 나라 수입 물량 3개월 수입 물량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 달 수입 물량이 한 4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렇다면 1,500달러 정도면 충분히 외환 보유고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3,500달러 이상을 외환 보유고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도 여타 국가 대비 상당히 낮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신흥국과는 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이면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게 짚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리포트를 통해서 이 총재 교체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간 예. 이쪽 리포트에서 한국 금융시장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망을 내놓는 리포트들은 그 나라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에서 리포트를 내는 거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의 정서에 맞게 한국 시장을 보면서 리포트를 내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시각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JP모간에서 낸 리포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보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동결 스탠스를 유지한다 예.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총재가 바뀌면 총재와 또 한 분 금통위를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금리 인하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시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정책 기조는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러니까 정책 기조라는 게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외 불확실성 대비 성장 지원 정책을 지속할 거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작년 연초 그러니까 연초에 성장 정책을 계속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도 정책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언급을 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정부의 성장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장기 잠재 성장률 제고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좀 2월 금통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총재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직도 총재 윤곽이 안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2월 금통위가 끝나면 총재 윤곽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통위를 앞두고 외국인의 뭐 수급이라든지 채권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특징을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국인 관련 징후들을 보면 채권 시장 수급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한국 관련 채권 관련 펀드들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그 채권 매수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12월 달에 채권 시장 강세를 견인했던 외국인 선물 매수 강도가 좀 약화가 되고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CDS 프리미엄 아까 제가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미미하다고 했지만 여하튼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매수 강도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지금보다는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좀 금리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쪽에 무게를 두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뭐 변화가 없다라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금통위 이후에는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은 당장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을 상승이나 하락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나 경기 회복 기대 때문에 상당히 금리 상승 올해 연초에는 좀 금리가 좀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들이 많았었지만 연초 들어서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냐면 G2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좀 경제 지표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는 경기 회복 쪽이지만 현실 쪽에서는 현실 경제 지표들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기대와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면서 요 괴리를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시각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금리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